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스카이 데일리라고요. 제가 상당히 참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대로 100%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스카이 데일리에서 발표한 거는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팩트 체크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출처는 밝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런 사설이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즉 헌재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사설이냐? 스카이 데일리 치면 사설이 나오거든요. 중국 침투설, 북한 지령설 14인, 헌재는 해명하라. 이런 이제 사설입니다. 중 침투설, 북 지령설 14인, 헌재는 해명하라. 이런 이제 사설이에요. 상당히 귀담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중국 침투설은요. 요거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아주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실 또는 국정원, 그 다음에 헌재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는 선관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관위, 아니 자기 나라가 선거 하나 관리 못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진짜 국가 보안이나 기밀이 필요한 중요한 헌법기관들의 외국인을 채용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또 이제 계속 심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격 심사를. 일단 채용도 까다로운 요구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가능하면 채용하면 안 되죠. 나경원 의원이 헌법기관의 외국인 임용 제한 이런 데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다. 야, 요즘 나다르크 잘하고 있습니다. 나다르크, 나경원 의원 잘하고 있어요. 선관위에 중국인 옛날에 은평구 놓은 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덧도 못하면 희귀한 성씨, 중국에만 있는 성씨, 이것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헌재도요, 옛날에 이진 공보관부터 여러 데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이 있는 거예요. 실제 헌재에 조선족이나 또는 화교, 심지어 중국 국적 지금 현재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야죠. 재판관 중에는 좌파들만 있고 없어도요. 진짜 헌재를 움직이고 장악하는 연구관들은 많거든요. 연구관들이 한 70명이 넘잖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 문재인 때도 그랬죠. 문재인이 김정숙이가 돈 많이 쓰고 의상 다 입은 거 누굽니까? 양이네스 아닙니까? 근데 오랜만에 다루는데 김정숙이가 현금도 문다현한테 보내주고 기억나시죠? 양이네스. 그것도 국적이 프랑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 대통령실 그때 청와대잖아. 들어가기 활동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외국인이 최고 권부, 최고의 권력기관에 외국인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요즘에 첩보전 간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이용되면. 이 인류가요, 생긴 일에 가장 전쟁의 병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간첩입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에 간첩의 종류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중 간첩, 반관계부터 계속 간첩의 종류가 쭉쭉쭉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옛날에 베트남 망할 때 대통령 후보까지 간첩이었습니다. 옛날에 독일이 될 때 동독,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 거기 최고 보좌관도 간첩이었습니다. 지금 저는요, 제가 단언합니다. 옛날에 문재인 때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국정원, 그 다음에 국회 간첩이 덕실덕실하다 저는 봅니다. 덕실덕실하다 봐요. 우리 공작원 북한의 박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공작할 때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국회의원 2명 만났다고 그때 김동식 박사님인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권력기관에 외국인들이 침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제한하자. 왜 지금은 헌법재판관 국적이 제한이 없으니 어떤 놈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이 말이야. 이걸 고발하겠다고?
야, 그냥 전수조사회가 털어나면 되지. 왜 고발부터 하냐? 왜 이틀막부터 하냐? 도덕이 재발절이냐? 도덕이 재발절이냐고. 하여튼 나경원 의원이 헌법기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한 아주 잘했고요. 여기에 그 중국 침투설 이게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정확하게 밝혀라. 뭐 이름 성씨만 봐도 이상한 성씨도 있고 또 외자들에게 중국 많이 쓰거든요. 거기다가 특범에게 솔직히 외모를 떠나 외모 봐도 이게 중국이처럼 보이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 저는 만약에 있다면 왜 성관이도 그랬거든요. 성관이도 중국인 이거를 분명히 헌재도 밝혀야 된다. 왜 서울대도 보면 중국 유학생이 엄청나게 많고 학위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국적 제한이 없다잖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데 그 기사가 중국 침투설에 있고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북한 공작설 있잖아요. 북한 이거는 이제 이거 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왜? 이거는 이제 옛날에 뉴데일리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통진당 이석기 해산부터 헌재가 이제 워낙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리잖아. 특히 헌재가 내리는 게 북한과 관련한 결정이 많죠. 예를 들어 뭐 대북전단 금지법이 어떻다. 또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뭐 위헌이다 아니다. 전부 이게 북한하고 직접 관계되는 헌재 결정이 많죠. 그 다음에 탄핵도 많이 하지만 따라서 이제 그 정당 해산도 있고 통진당.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정은이가 특별 지시로 한국 헌재를 장악하라. 장악하라. 이런 게 특별 지시가 한 게 딱 그 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델리 보도부터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게 헌재를 직접 장악하기 어렵죠. 어떻게 장악한다? 제일 쉬운 게 민주당이에요. 숙주가 되니까 간첩에.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해. 민주당을 장악해서 국회를 장악하면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나 다 이게 뽑잖아요. 저는 만약도 이게 지금 저는 종북으로 봅니다. 만약에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자 종북 좌파입니다. 만약에도 이게 종북 좌파예요. 그러면 뭐 북한한테 전부 유리한 결정하지. 제가 만약에를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종북 좌파는 분명하고 생각이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는 미군이 광주에 2,000명 이상 무고하게 학살했다. 이를 주장하는 놈이 만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국회만 장악하면 헌재를 장악할 수가 있고 재판관. 그럼 이게 또 헌재를 좌파화시키면 그 밑에 연구관들 장악하는 거는 식은 죽먹기다. 식은 죽먹기. 그렇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옛날에 장악된 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장악하라는 게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물망초라고요. 물망초란 게 그 북한의 대남 공작 실상 이런 걸 민간인 납치 이런 걸 활동하는 이제 그 우리 우파 쪽에 물망초가 있잖아. 거기에 그 정영식 재판관이 기부 많이 했다고 그때 막 논란했잖아. 물망초가 우파 조직이니까 정영식 지금 재판관 있잖아. 주심 재판관이 기부했다고 좌파들이 막 그때 문제 삼았잖아요. 박선영 우리 과거 진실 과거사 위원장이 좀 관여했는가 봐. 제부거든, 제부. 친척이잖아. 그래서 물망초. 예선대 옛날에 그 세미나 그때도 이게 놓은 게 있거든요. 옛날 거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옛날에 북한에 공작원 하다가 전향한 김동식 박사, 아까 제가 좀 이야기했잖아요. 김동식 박사가 뭐라냐면 이게 그 옛날에 공작할 때 자기는 이게 국회의원 이름만 대면 유명 국회의원 2명 만났다. 이 자들이 지도부가 되면 재판관 추천을 야, 이번에 만약에 해. 야, 이번에 정계선이야.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 장악이. 그 외에는 이게 연구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그 직접 그때 그 폭로한 이런 데 그 실제 그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김정은이가 근데 그 실제 헌재를 장악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게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시 내리면요.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김정은이가 지시 내리면 이게 북한의 모든 기관 우리 남한에 저는 뭐 아무리 없어도 이게 한 10만 몇십만 원이 있다 보거든요. 간첩이. 뭐 정부 포함해서. 그럼 이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김정은이 지시면 어떻게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얼마나 이게 방법 많이 있잖아요. 공작 꾸미면. 그러면 이게 연구관들을 많이 집어넣을 거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뭐 민주당 움직이면 재판관도 집어넣고요. 재판관들이 좌파 많잖아요. 다 북한법 연구회 아닙니까? 우리 법은 뭐 우리 법이야. 북한법 연구회지. 이런 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스카이 데일리 신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신문에는 이제 그 중국, 그 다음에 그 북지령, 중국 침투설, 요걸 해명하라 헌재가 이렇게 촉구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뉴델리나 과거의 북한 지령, 이걸 상세하게 좀 분석했고, 그 다음에 그 나경원 의원이 헌재를 포함해서 선관위나 모든 이게 국가기관에 외국인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사설을 소개했고요. 정말 우리 너무나게 그 안보 의식이 너무나 해이해져 가지고요. 진짜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뭐 이게 군사력은 세계 5위다. 근데요, 이 군사력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베트남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베토공한테 공산화됐습니까? 아니 중국의 장개석이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모택동이한테 본토를 빼앗기고 대만으로 도망가는 게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피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져가 해이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해이해져 버렸다. 안보가, 경각심이 해이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우리 안보 위기로 받아들여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빨리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거는 빨리 입법화돼야 되고, 헌재는 지금이라도 그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하라. 무조건 이게 그 고발해가 입을 틀어막을 하지 말고 오히려 진실하게 해명을 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